오늘 기후학교는 돈의 흐름을 쫓는 회계 분야 기후행동 전문가 이인형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저도 근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 돈을 쫓는 회계 전문가라니까 제가 돈을 쫓지 않거든요. 아, 네.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돈의 흐름을 쫓는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 저는 선생님 농업 네, 그 나무 네, 탄소 배출권 정말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회계 분야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이인영 선생님이 회계 분야 말씀도 하세요. 근데 PD님이 그분이 원래 회계 전공이세요. 전문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놀랐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와서 지금 처음 나와 주신 예, 거 예. 아닌가요? 청취자분들 새롭게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선생님의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아 일단 제가 회계 전문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업을 신용 평가하는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신용 평가 회사에서 물론 회계를 기본으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희가 이제 회계 전문가라고 할 때 그 재무 분석 위주 아니면 재무 관리 그다음에 회계 감리 하는 공인회계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은 없고 단지 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기타 재무 정보, 회사가 보유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실체를 분석하는 거죠. 뭐 진단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성 평가도 하고 네. 또 이제 단기 진단도 하고 장기 진단도 하고 뭐 채권 평가도 하고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채 등급 평가 등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죠. 기업 평가를 네네. 하신 거네요. 예, 예. 회계 자료를 토대로 예. 전문가시죠, 그럼. 기후 퀴즈 정답을 여러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길래 기업들이 초긴장하고 있는가? 기업의 일반적인 재무제표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비재무적 지표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증시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후 공시 의무화, 2번 전자공시 의무화인데 여기 보니까 다 1번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 1번. 그런데 3769님 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이러다 갑자기 확 쉬워집니다. 오늘 문제는 저도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0858님 새싹 문자로 유익한 정보도 얻고 퇴근길에 듣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종혜님 잘 모르는데 기후라는 말이 있어서 골랐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알아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모두 뭐 다 맞히셨네요. 1번입니다. 기후 공시 의무화입니다. 네. 기후 공시 의무화 이게 뭔지 본격적으로 배워보기에 앞서서 기업이 어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뉴스나 드라마 보면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조금 쉽게 이제 그 단어에 좀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네. 분식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가루분 가리식자예요. 화장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진짜요? 그 영어로는 또 네. 똑같이 메이크업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아, 메이크업 회계를 메이크업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 여기에 무슨 뭐 혹이 있는데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점이 있거나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보이면 분리할 때 가리는 거죠. 네. 살짝. 그래서 이제 회계는 우리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투명성을 위해서 나온 그 정리하는 방법인데 네. 그래서 회계를
아까 이 공시제도라는 말 아까 네. 답에서도 있었지만 공시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거는 진실성, 정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갑자기 뭐 경영이 부실해졌는데 이것을 세상이 알면 굉장히 또 많은 위험이 올 것을 두려워하거나 투자자들이 떠나거나 소비자들이 비난하거나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자기네들은 이제 기술적인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상당한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네. 적자를 줄이거나 재산을 과다하게 잡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태를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화장을 표현하는 하는. 거를 포장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가계부 쓰는데 저 혼자 보니까 그렇게 쓰지 누가 본다고 하면 좀 몇 개 고쳐놓을 고치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누가 들여다본다고 예, 하면 예. 못 보여주죠 그거를. 그래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서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후 공시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아리백도 말씀드렸고 네. 뭐 탄소 국경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후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자율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리백도 네. 그렇고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근데 실제로 나가는 방향은 투자자들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자본 그룹들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자기가 투자한 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회수가. 네. 그래서 기업 활동을 규제를 해서 기업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 ESG 캠페인도 그런 거고 아리백도 있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먼저 나온 네. 그런 이제 기후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인데 탄소 배출권 예. 거래제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많이 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탄소를 감축하는 사람한테 보상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이거를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제 탄소 배출의 주인공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네.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이렇게 공개를 해야 그래야 그것을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아리백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그 약속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애플이 삼성전자 할 때 너 대체 에너지 100%를 해라. 안 그러면 나 물건 안 받겠다 하는 게 아주 쉬운 아리백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기후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일정 조건의 모든 기업들이 이 회계 정보를 지금 전자 공시하듯이 재무적 정보 공시라 그래요 대부분. 네. 물론 그 재무적 공시에도 뭐 주요 주주 현황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비재무적 현황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뭐 정량적 평가 이외에 비정량적 재무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네. 이번 기후 공시제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나에 대해서 기후 관련된 이슈를 정성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배 구조 같은 것도 너희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배 구조 ESG와 연동해서 그다음에 전략 특히 기후 위기에 예를 들면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해안가에 있는 경우에는 기후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도표가 있거든요. 예측치. 그거에 대한 대응 하고 있냐? 나는 그러니까 온도 해수면에 몇 도 오르면 얼마에 위치해 있냐. 그래서 나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규정이 돼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우리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공개하는데 거기 기후와 관련된 요건이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규정은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마
혼선은 있겠죠. 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런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화시킨 것에서 정량적 지표가 들어갑니다. 비재무적 정보에서도 그게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지표 공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GHG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네. 그린하우스 가스가 GHG인데 거기에 보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까 나중에 질문 나온 그것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쪼를만 하죠.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우리 네, 회사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계량 정량적 양적 평가와 수치로 정확하게 네. 평가할 수 있는 것과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성적 평가로 자세히 보고를 해야 한다면은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의 사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탄소 감축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써주는 자기 산업의 건가요? 특징이 있잖아요. 아하.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연료를 뭐 쓰고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자기 이제 공장의 위치 그다음에 뭐 하여튼 재생에너지는 어떤 지속 걸 쓰고?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자기는 알면서 그럼 딴 사람들도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숨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속 가능성 관련 이슈에 우리 회사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고 모른다고 넘어가면 그 이제 그 보고서를 본 일부 다른 뭐 예를 들면 평론이나 하는 사람들이 포스코의 이런 보고서에는 왜 이런 것이 빠져 있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 문제가 빠져 있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정확하게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좀 어렵죠. 이야기 계속 2부에서 5부에서 이어서 이인영 선생님께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강진성님, 희숙님, 노광준 PD님, 허윤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후 주말은 잘 쉬고 오셨나요? 하고 아까 문자를 주셨었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민자님, 남편이 아파서 집에만 있어요. 함께 라디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었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민자님 저희 7시 반까지 30분 더 하거든요. 계속 듣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8363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이따가 곧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5부에서도 4부에 이어서 돈의 흐름을 쫓는 회계 분야 기후 행동 전문가 이인영 선생님과 함께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4부에서요. 기후 공시가 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뭔가 정리가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는 이제 회사의 여러 뭐 상태나 사업 전망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온난화에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지 우리가 계속 지구 환경에 폐를 끼치고 있는지 뭘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준다면 그 탄소 배출 관리 지표처럼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기후 공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후 공시가 지금 의무화가 되고 있다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예, 지금 저 기후 변화 이런 공시 3대 축이 유럽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이제 2024년 1월부터 해서 올해 그 EU 유럽연합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은 올해 실적을 다 집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회계 준칙에 거기에도 이제 이런 기후 공시 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이 다 발표가 됐고요. 네. 뭐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 SEC라고 하는데 미국 거래소에도 지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는 10월에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에까지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해서 공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궁금한 우리나라는 네.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지만 계속 미루고 있고요. 지금 어렵다. 예, 어렵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후 공시를 선진국이나 이제 대부분이 이거를 강제하는 데는 그냥 뭐 저 사람들이 뭐 성격이 좋고 저 사람들만 뭐 자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냉정하게 보면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더 강해요. 현재로는. 본인들끼리 예. 착하게 살자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거라기보단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무역 일종의 무역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장벽이라고 봐야 있다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네. 유럽에 상장한 기업으로 보지만 내용으로 가면 유럽에서 지사 사무소를 일정 규모 한 회사까지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 같은 데 무조건 해야죠. 대기업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라도 유럽에 나와서 경영 활동하는 기업은 공시를 하게 만들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상당한 기업들이 거의 있잖아요. 다 상장이 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 해야겠네요.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표를 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기준이 네. 스코프 1, 2, 3라고 했잖아요. 공장 내에 그다음 외부에서 에너지를 들이는 거 스코프 3. 그거는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생산을 위해서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하청업체와 관련된 탄소 배출.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또 만든 제품을 유통해서 파는데 운송하는. 드는 탄소 배출까지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직원들이 멀리서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출퇴근할 때 탄소 배출이 많아도 다 그걸 누적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공시 제도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기후 공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기후 공시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대응을 우리 해야 기업들이 된다. 경쟁력을 갖추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왜 우리 귀한 자식들 옛날에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듯이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업들 너무 기업 징징대는 거를 이렇게 막 나쁜 버릇을 키워주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고 그 우리나라 그런 규제 국제적인 규제가 없을 때는 그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뒤처진 나라인데 앞선 나라를 따라가려니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네. 기업 위주로 산업을 갖고 가는 과정이 그건 있었던 지금 건데. 70년대 사고로 네. 지금 정책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보호하다가는 국제적 예, 흐름을 예. 못 쫓아갈 수 있다. 그렇죠. 기후 공시 이거를 국내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도 예. 어차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예.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아까 아리백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제가 이제 딴 신문에도 계속 경고를 하는 이유가 아리백을 안 해도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원전 르네상스를 하는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는 CF백을 해도 돼요. 왜? 자기가 종속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원자력 한다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 수출 대부분은
상대방 거래처가 아리백을 요구하면 아리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른 나라가 유럽이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 제가 며칠 전에 썼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으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게 기후공시가 들어가잖아요. 기후공시에서 에너지 분야에 전기에너지가 스코프 2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체 에너지 탄소 배출량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아리백이 요거 안 하면 공시에는 물론 원자력 가지고도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리백과 같이 요구하면은 우리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스코프 1, 2, 3를 사부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요거를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머리를 잠시 식힌 후에 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저하는 기업들을 위해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죠. 기후 공시 제도가 뭔지 이걸 의무화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듣는 중에 스코프 1, 2, 3 얘기가 나왔어요. 이 스코프는 사실 뭐 대단한 영어가 아니라 범위, 영역 이런 뜻인데 네, 그러면 1영역, 2영역, 3영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1영역, 스코프 1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그 쉽게 얘기해서 공장 내에서 네. 발생하는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전기를 빼고 그 포항제철 예를 들면 그 고로에 네. 석탄을 떼가지고 저 나오는 쇠를 거. 녹여서 만들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와 그 안에 어쨌든 공장 안에서 이 시스템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네. 막 하다가 생기는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 배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죠 보통. 보통 그렇죠. 어느 기업이 탄소를 배출한다면 그 안에서 생산하면서 일어나는 배출량을 예. 생각하는데 그게 스코프 1 예. 여러분 1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스코프 2 2영역은요? 그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전기 또는 이제 그 난방용 열 스팀 두 개. 그러니까 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로 난방을 하거나 그 스팀으로 난방을 하거든요. 지역 난방. 네. 그 스팀을 이용해서 또 쓰기도 해요. 에너지원으로.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에너지를 사는 예, 것. 예, 예. 전기 요금을 예, 내는 예, 거니까 요금을 내고 쓰는 예. 에너지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이 예, 예, 2영역. 예, 예. 3영역은 뭘까요? 또 뭐가 어디서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자기 공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외주를 막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네, 네. 아니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원료를 여기다 갖다 놓고 가공만 하면 나는 탄소 배출이 안 한다고 안 했다. 생각할 수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요 원료 그걸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가져온 가져온 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본재, 석탄을 가져다 뗐다. 석탄 여기서 나온 것만 해 석탄을 가져오는데 이게 석탄이 예를 들면 그 먼 나라에서 왔어요. 네. 뭐 석탄 가져오는데 도는 수송 탄소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운송 유통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하죠. 탄소. 거기서 재밌는 게 저 직원들 통근, 예? 예. 그다음에 폐기물, 폐기물에 대한 것도 다 폐기하는데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폐기물에 탄소가 발생하면 그 또한 탄소 배출량에 포함이 됩니다. 생산 과정까지 오면서 일어나는 탄소 배출. 예, 원부자재 뭐 우리 회사에서 안 했다 해도 네. 가지고 온 회사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탄소 쉽게 배출도 얘기해서 갖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거죠. 있으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탄소를 다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 사용하고 있는 예. 이 원료에 들어간 탄소 그렇죠. 배출도 계산을 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다운스트림 다운스트림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동, 저장, 유통 뭐 이런데 예를 들면 네. 팔려야 하는데 저온 창고로 뭐 냉동 창고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보관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것도 탄소 배출을.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냉동과 건조 한번 네, 말씀드린 네, 적 네, 있죠. 그 냉동 유통은 탄소를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건조 유통은 보관 경량화 이런 거에서
스코프 덜 3에서 탄소 된다. 배출이 굉장히 줄죠. 아, 그러니까 이게 3영역은 우리 회사나 공장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한 무언가가 우리 공장까지 온 것, 그걸 업스트림. 예. 여기서 또 팔려고 또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것. 다운스트림. 이 양 두 방향의 탄소 배출도 다 계산을 예, 하겠다. 예. 3영역에서. 예. 어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공시하면서 이제 지금 스코프 3를 네. 좀 예외로 하거나 밀어달라라고 줄이거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예. 하면 근데 그걸 빼면 또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넣었다가 뺐는데 네. 우리나라 그 스코프 1, 2, 3별로 예를 들면 LG 화학이라든가 이런데 그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스코프 3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다 하청을 주거나 그걸 딴 데서 빼면은 하겠죠. 안고 없는 집박이 되니까. 근데 우리처럼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거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많이 스코프 불리합니다. 3를 이렇게 넣으면은 좀 우리 같은 나라한테 불리하게 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 여기서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게? 제 가계부처럼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지금 꺼려지는 제가 거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뭐 아, 굉장히 노벨상보다 더 훌륭하겠는데 네, 그런가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일단 방향은 네. 이 재생에너지 저 이제 강조하지만 일단 핵심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탄소 에너지 쪽으로 국가와 기업 모두가 네. 기업은 PPA 제도라고 직접 자기가 전력 조달 제도를 이용해서 자가 발전이나 그 외부 용역을 해서 자기가 저탄소 에너지 쓰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스코프 3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출퇴근하면서 쓰는 탄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 자가용으로 출퇴고. 그래서 직원들이 저탄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산업 인력 들어올 때는 그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게 사택과 기숙사를 제공해 줘서 출퇴근을 줄이고 그 사택을 제로하우스로 만드는 거죠. 저탄소.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바꿔나가는 일단은 해야 노력이 된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공장이나 제조업체들이 다 원자재가 나오는 곳으로 다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아니죠. 글로 가도 잡히잖아요. 아, 어차피 잡히니까. 하청을 해줘도 거기서 난 탄소를 스코프 3에서 잡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거는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아리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못한 공장 이전하는 겁니다. 일단 네. 가장 위험한 거는. 근데 기후 공시까지 나오면 이제 더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름만 예를 들면 삼성 뭐 LG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실제로는 모든 부가가치는 나가서 해외에서 해야 되는.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일자리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얘기네요. 그럼요. 이게 참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되는 건데 바람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밀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곧 의무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러니까 이상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제도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다 연동돼서 그렇죠.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사실상 비중이 별로 없는데 왜 굳이 그걸 안 해야겠어요. 오히려 하면서 더 대응력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하는 게. 네, 이게 진짜 미루고 보호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지금까지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나오실 때 오늘 여러분 다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면 마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